두 번째 버전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 프로젝트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door with lock. 그리고 얘 부모는 door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oor with lock을 door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려고 그래요. 자, door with lock은 잠금 장치가 있고 이 잠금 장치의 상태는 잠겨 있거나 잠겨 있지 않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is locked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door with lock은 두 가지 멤버 변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is locked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is open.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 door with lock은 open close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open close 기능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lock이라는 메소드와 unlock이라는 메소드 두 가지가 추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식 클래스에 부모에 없는 두 가지 메소드가 추가가 되면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은 상속을 하는 것의 이점 중에 하나는 코드 재사용도 있지만 공통 리모컨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door with lock도 door 리모컨으로 처리하고 싶을 수 있는데 door 리모컨으로는 door with lock을 온전하게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door 리모컨에는 lock과 unlock 메소드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이 상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lock드면 비슷하게 아까 오픈과 그걸 만든 것처럼 문이 잠겨 있음. 문이 이미 잠겨 있음. 이렇게 하고 else is locked는 true로 바꾸고 문을 잠금.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unlock도 비슷하게 is locked면 is lock을 false로 바꾸고 문의 잠금을 해제함. 이 경우에는 문이 잠겨 있지 않아 좀 더 해제할 필요가 없음. 이렇게 출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no를 생성하는 대신에 no with lock을 생성을 하게 되면 no.lock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lock은 door with lock이 갖고 있지만 door 리모컨으로는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door with lock으로 하면 이게 되지만 원래 오픈이 되어 있으면 문이 열려 있으면 잠글 필요가 없죠.
잠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 문이 열린 다음에 잠금이 돼요. 그리고 닫히고 또 오픈. 오픈은 안 되겠구나. 어쨌든 제대로 완벽하게 동작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door with lock을 할 때 그 락과 언락은 오픈, 현재 상태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닫혀 있는 경우에만 잠글 수가 있고 열려 있으면 잠그지 못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픈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잠겨 있으면 언락을 먼저 해야지만 오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태대로는 제대로 동작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 그거를 맞게끔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if is open. 열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이 열려 있어 잠글 수 없음. 이렇게 출력하고 else 문이 잠겨 있고 is locked가 아니면은 잠금을 하면 되겠죠. unlock은 lock될 때만 풀면 돼요. 그래서 이 unlock은 아까 만든 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것은 죄송합니다. 오픈을 재정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is locked면 현재 잠궈 있으면 이렇게 락드인 경우에는 오픈을 실행해 주면 안 되고 락드가 아니면은 부모에 있는 오픈을 실행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올바르게 동작하는 door with lock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아까처럼 door 리모컨으로는 락을 부를 수 없고 이걸 실행해 보면은 문이 열린 다음에 문이 열려서 잠글 수 없고 닫히고 이미 닫힙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는 락을 하고 오픈을 하면 락이 되어 있으니까 이 클로즈도 수정을 해야 되나? 그렇죠? 이렇게 하고 door with lock에 closed도 잠깐만요. 락 문이 닫힘 잠글 수 없음 문이 닫힘 잠겨 있지 않은 거죠. 문이 이미 닫혀 있음 문이 열려 있어 잠글 수 없고요. 문이 닫히고 이미 닫혀 있고 문이 잠그고 문이 잠겨 있어 열 수 없고 문이 잠금을 해제함 문이 열림. 그런데 락 다음에 클로즈 한번
불러보면 문이 이미 닫혀 있음. close는 안 해도 되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door with lock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동작은 하지만 door를 가지고는 이제 처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설계에서의 또 문제점은 우리는 잠금 장치가 없는 문은 door 객체를 생성하고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은 이제 그 door with lock을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둘 다 객체를 생성하는 일반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델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그거는 잘 뭔가 어떤 게 모범 답안이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확실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잠금 장치가 있는 문, 잠금 장치 없는 문을 만들려고 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는 설계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 has a 아까 지금 door with lock은 그 door를 상속받아서 만들었죠. 근데 상속을 하지 않고 has a를 이용하는 방법을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door with lock인데 이 세 번째 버전은 door를 상속받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상속을 하면은 코드 재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상속을 하지 않고 door를 객체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공하고 싶은 게 네 가지 메소드이면은 네 가지 메소드를 다 만들고 도어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가 재사용하고 싶은 코드는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쓰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도 아까 이렇게 상속해서 만든 것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행동하고요. 코드 중복도 없습니다. 부모의 정의되어 있던 것들은 door with lock은 자동적으로 물려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이 door with lock, 이 has a 상속이 아니라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버전은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요 내부적으로 door 객체를 생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과 마찬가지로 코드 중복은 안 돼 있어요. door에 정의되어 있는 코드들이 필요할 때는 여기다 그 코드를 옮긴 것이 아니라 호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door with lock 이 버전도 기존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 door with lock을 제공하도록 확장하는 방법이 되겠고 상속하는 버전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때 결정적인 차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상속을 이용하게 되면은 공통 리모컨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공통 리모컨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door with lock이란 타입, door란 타입이 있지만 이 두 개를 아우르는 타입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필요하면은 인터페이스 같은 걸 정의해서 둘을 아우르게끔 만들 수는 있지만
자동적으로는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또 요 유지하는 요 객체를 필요하면은 이 door with lock은 바꿀 수도 있어요. door가 아니라 나중에 또 다른 어떤 뭐 새로운 형태의 문이 있다. 뭐 유리문인데 얘는 좀 동작을 다르게 해요. 그러면 유리문을 얻은 다음에 여기다가 new door 하는 게 아니라 new glass door 뭐 이렇게 바꾸면은 거기에 맞게끔 동작하도록 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코드 수정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어를 받으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주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door with lock은 동작을 하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여기다가 뭐 glass window가 있으면은 glass door가 있다 그러면 저런 게 정의된 다음에 여기다가 딱 넣어주면 glass door는 door type이다. 그럼 여기 넣어주면은 또 동작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door를 그 상속을 이용해서 도어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하는 방법, 또 해제를 이용해서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확장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도어 자체를 뜯어 고치는 거죠. 완전히 수정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잠금 장치 있는 문, 또 잠금 장치 없는 문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걸 다 모델링 해야 되고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잠금 장치 있는 문도 또 없는 문도 이 도어로 처리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불련으로 이용해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열거형 사용해 가지고 열린 상태, 닫힌 상태, 잠겨 있는 상태 세 가지 상태로 될 수 있으니까 그 상태들 나타나기 위해서 열거형을 사용하고 잠금 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has lock이라는 멤버 변수 하나 둡니다. 그리고 이 변수를 락이 있는 경우에는 true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처럼 이 문은 잠금 장치가 없는 문이고 이 문은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스위치 문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과연 그러면 처음부터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잠금 장치가 있는 문도 있고 잠금 장치가 없는 문도 있을 때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단정져서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우리가 이미 잘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가 있을 때 그것만으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얘를 확장해야 돼. 얘한테 기능을 추가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has를 이용하는 방법, is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아예 다시 만드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장단점이 있다. 그리고 이 has를 이용하나 is를 이용하나 원래 확장을 잘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으면은 그것을 확장했을 때 되게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확장하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이걸 제공해 줘야지만 또는 접근 제어를 풀어줘야지만 자식이 잘 그 상속해서 만들 수 있는데 풀어주지 않은 경우 풀어주지 않았을 때에는 자식에서 어떤 기능을 확장하려도 확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클래스를 수정해야 될 때 내가 만든 클래스가 아니고 또 라이브러리 클래스처럼 내가 수정할 수 없는 클래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클래스들은 지금 소개한 것처럼 상속이나 hasA를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고
많은 또 자바 라이브러리들은 그 상속을 못하게 막아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전히 방법이 있다. 어떻게? has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 예제 중 혹시 누락한 설명을 못 해드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고, 또, 문 클래스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한 솔루션이, 가능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소스가 없을 수도 있어요. 라이브러리 클래스 같은 경우 그 자체를 수정할 수 없을 수 있고, 또 상속을 못하게 파이널 클래스로 막아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고요. 원래 상속을 염두에 두고 만들지 않은 클래스를 상속하게 되면은 상속 자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메소드나 멤버 변수들의 접근 권한이 그 자식에게 필요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서 구현하는 게 번거롭거나 아예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do with lock에 lock과 unlock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부모의 리모컨과 자식의 리모컨이 달라지죠. 이 달라지면 lock과 unlock은 이 리모컨으론 사용할 수 없고 필요하면 이렇게 타입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타입 변환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필요한 요소에서 만약에 lock과 unlock이 필요하면 이 리모컨을 써야 되겠고 요 오픈과 클로즈 갖고 다 되는 어떤 기능은 이 리모컨을 가지고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속을 했을 때 실제로는 이 둘 다 얘가 있고 얘를 상속했으니까 잠금장치 없는 문은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는 거고 잠금장치 없는 문은 이 클래스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부모도 객체를 생성하고 자식도 객체를 생성하는데 이거는 상속 관계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클래스 관계도, 이 계층 상속 관계도에서는 단말에 해당되는 클래스만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do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고 do with lock, do with lock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는 이 do 리모컨으로 얘도 처리할 수 있고 이 do는 이제 추상 클래스니까 객체를 생성하는 클래스는 아니에요. 객체는 얘와 얘만 생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소스를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클래스는 이 메소드들이 다 빈 메소드예요. 즉 리모컨만 만드는 거지 특별히 추가하는 코드가 없는 클래스가 됩니다. 뭐 이런 클래스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처음부터 과연 우리가 잠금장치가 있는 문, 잠금장치가 없는 문 두 종류를 다 모델링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모델링 했을까라는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솔루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요약드리면 어떤 클래스가 있어요. 잘 사용하던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체 수정하는 게 있고
상속을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다. 어느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자체 수정하는 것은 내가 이거의 코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상속도 마찬가지로 얘가 상속을 하게끔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해스A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이 도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고, 코드 중복도 없습니다. 도에 있는 코드들을 여기서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속에 대한 설명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is의 관계가 성립하고 프로그램 내에 상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충분할 경우에만 상속으로 모델링해야 된다. 또 is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상속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s가 성립하지 않으면 절대 상속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상속은 클래스 간 정적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며 후손들은 자신이 물려받는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상속해서 닭을 정했습니다. 근데 버드에 fly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새들은 다 날아다닌다고 가정을 한 거죠. 잘못된 가정이죠. 이렇게 상속하게 됐는데 이 닭 클래스를 만들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닭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잘못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클래스는 후손들은 자신이 물려받는 걸 취사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이 클래스 정의할 때 상속받는 모든 메소드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닭의 fly 메소드를 빔 메소드로 정의해서 재정의해가지고 fly 버튼이 눌러져도 닭에 대해서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형제 클래스 간 차이는 메소드 수 차이가 아니라 내부 내용의 차이만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마찬가지로 부모 클래스가 제공하는 공개 메소드의 수와 자식 클래스가 제공하는 그 메소드의 수는 같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객체를 처리할 때는 상위 추상 타입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객체를 유지한다고 할 때에도 구체적인 클래스 대신에 구체적인 클래스 대신에 상위 타입을 이용해서 유지하거나 인자로 받으면 한 타입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타입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양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상속 계층도에서는 단말 클래스만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위 타입들은 하위 타입 객체들을 범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리모컨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상속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설계한 클래스가 아닐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를 정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설계가 안 돼 있으면 또는 제공이 안 되면은 상속을 할 때 부모 클래스의 수정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상속 깊이가 너무 깊으면 불필요한 복잡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상속 깊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과 포함 관계 중 포함 관계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좀 복잡한 얘기인데, 상속은 정적 관계이고 포함은 동적 관계예요. 그래서 같은 구현했을 때 하나가 다른 것보다 월등히 뭔가 내 응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면은
포함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연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함을 쓰게 되면은 그 유지하는 객체, 또 전달받는 객체를 바꿈으로써 기능을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은 변화를 주려 그러면 상속 받는 것을 바꾸려면은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클래스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서로 논리적으로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제공하는 것들을 그룹핑해서 하나의 공통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고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코드 공유가 목적이 아니라 서브 타이핑이 목적입니다. 공통 리모컨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들을 fly 메소드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묶어주고 fly라는 리모컨을 이용해서 어떤 객체든지 fly 메소드를 갖고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코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매우 코드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클래스와 유사하게 정의하지만 인터페이스는 멤버 변수를 가질 수 없고 자바 8 이전에는 추상 메소드만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추상 메소드를 정의할 때도 abstract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public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public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얘는 public abstract가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인터페이스 정의할 때는 얘네들을 쓰지 않아요. 얘는 쓰지도 않고요. 얘는 쓰기도 하는데 얘를 안 써도 얘는 기본적으로 퍼블릭 메소드가 됩니다. 인터페이스의 상수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바 8 이후부터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뭘 더 할 수 있냐면은 디폴트 키워드를 이용해 가지고 기본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고 스태틱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고 그부터는 프라이빗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메소드는 기본 메소드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거지만 특별히 유용한 함수를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객체의 유용한 메소드가 되기 위해서는 객체의 상태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기본 메소드는 상태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객체들이 클래스들이 이 인터페이스를 구체화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본 메소드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매우 제한적이고요.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이제 인터페이스에 변화를 줄 때 조금 더 그 기존 코드에 영향을 안 주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도입한 기능처럼 저는 보입니다. 또 이런 이유에서 당연히 얘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얘는 오로지 그 공통 리모컨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 객체를 생성할 수 없는 클래스와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추상 클래스는 인터페이스와 달리 상태를 가지고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예를 보면은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얘를 구현할 때는 implements, extens가 아니라 implements 쓰는 거고요. 상속은 자바에서는 단일 상속입니다. 하나의 부분만 가질 수 있지만 그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를 가질 수 있고 여러 개를 가질 때는 컴마로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인터페이스 구현하면 이 클래스들은 반드시 fly 메소드를 구현해야 돼요. 만약 fly 메소드 구현하지 않으면 이 클래스들은 abstract로 수식해가지고 추상 클래스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이 공통 리모컨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 flyable 배열을 유지해가지고 fly 메소드를 갖고 있는 모든 다양한 객체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클래스는 여러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고 그때는 이런 식으로 컴마를 쓰는 거예요. 컴마를. 그래서 개구리는 eatable, swimable을 다 구현하고 있으면 eat, swim 있으면 얘도 만들어야 되고 얘도 만들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만들지 않으면 frog는 추상 클래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를 상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속을 하게 되면 펫은 eatable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goldfish는 여기에 implement eatable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eatable한 클래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구현하고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는 자식은 자동적으로 구현하는 있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goldfish는 펫을 상속하고 있어요. 근데 펫은 eatable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oldfish는 swimable 뿐만 아니라 eatable을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가 됩니다. eat 메소드도 갖고 있어야 되겠고 swim도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자체는 정의를 안 해도 돼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extens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eat가 있는데 living thing, 살아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living in water, 물에 사는 것. 물에 사는 건 먹을 수도 있고 물에서 헤엄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하냐면 living thing을 확장을 해서 living in water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living in water는 swim이라는 메소드를 하나만 가지는 게 아니라 eat,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래를 living in water를 구체화하는 도록 만들게 되면은 돌핀은 living in water 타입도 되고 living thing 타입도 되고 eat와 swim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하나만 확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lyable이라는 걸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우리는 living in water, flyable을 다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가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dog이라는 오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living in water를 갖고 있기 때문에 swim 그리고 eat를 갖고 있는 거고 flyable이니까 fly까지 세 개를 다 갖고 있는 것이 됩니다. 조금 고급 내용으로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설계 패턴 하나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새는 flyable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요. flyable은 뭐냐면 fly예요. 그래서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fly 메소드를 보면 bird의 fly 메소드를 보면은 코드를 구현하지 않고 요 객체의 do fly라는 메소드를 불러가지고 구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몸체의 내용을 여기에다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 객체가 갖고 있는 내용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has a로 유지하는 포함 관계로 이 객체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떤 객체를 여기에다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요 fly 할 때 그 동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fly strategy라는 걸 만들고 이 fly strategy는 do fly라는 메소드를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는 전략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fly with wings, 날개를 가지고 나는 거. 또 fly with rockets, 로켓을 이용해서 나는 거. fly with balloons,
풍선을 이용해서 나는 거. 이렇게 여러 개 만든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러면 요때는 어떻게 나냐? 어떻게 날아요? 날개를 갖고 날게 되겠고, 좀 지나면은 날개를 갖고 나는 게 아니라 로켓을 이용해서 날게 됩니다. 실행 시간에 메소드가 보이는 행위를 동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객체만 바꿔 넣어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플러그인처럼 날개로 나는 전략을 버드에 집어넣어 주면은 날개를 이용해서 날고, 로켓을 이용해서 나는 걸로 플러그인 꽂아주면은 로켓을 이용해서 날고, 풍선을 이용해서 나는 걸로 날면 날고, 또 날지 못하게 부상당했을 때는 날 수 없도록 꽂아주면은 못 날게 되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의 이 구현, 여기서 해야 하는 일을 실행 시간에 조건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객체를 멤버를 유전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그리고 이 기능을 구현할 때 인터페이스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렇게 요 기능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do fly, 전략이 갖고, 요 객체가 갖고 있는 do fly 메소드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것을 우리는 전략 패턴이라고 그래요. 전략 패턴은 이런 다양한 한 가지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을 만들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게 해줘서 실행 시간에 어떤 객체의 행위를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걸로 네 번째 노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